예, 5월 28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화려한 색깔로 적었죠. 예, 버블의 시작. 얼마 전에 버블의 탑승. 저 뉴진스 음악 듣다가 버블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겁내실 게 아니에요. 예, 꼭 버블에 타고 계셔야 될 시기란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제가 시장 오래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 제가 수급 분석 열심히 해드리지만 분위기나 스토리나 밸류나 한국 미국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예요. 이럴 때 자꾸 단타 치지 마시고, 요것도 제가 예전에 했던 제 경험, 그런 것들 녹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좀 특이하게 오늘 한 번 더 적어드렸고요. 예, 분명히 시간 자체가 흐름이 계속 저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실전 투자 수급 분석을 좀 더 열심히 해드리는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한번 눌러주세요. AI 버블의 시작, 그리고 주도주 홀딩이 왜 필수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는 미국이 휴장이었습니다. 대신에 또 유럽이 상승하면서 지금 비미국권 흐름들이 괜찮죠. 자, 미국은 3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PC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계절 효과 없앴고 제가 보는 흐름상 연착륙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번 주 단기 조정이라도 저가면서 기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죠. 엔비디아 젠순환, 그다음 알트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지수 편입을 이번 주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 슈팅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뭐 단기로 교체하고 수급 계속 수급 교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시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거예요. 뭐 비밀을 할 수 있지만 비밀과 지수 바닥을 계속 확인되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찐바닥이다. 또 바닥이라 그러죠. 77,000원, 75,000원, 한 1~2% 차이 나는데 바닥을 정말 만들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 자, 거기에서 엔비디아, HBM 계속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스토리 좋게 나오죠. 우리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자, 그리고 어제든 오늘든 계속 바이오와 2차전지 교란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이오도 조금 약하긴 한데 또 매수 들어오면서 괜찮습니다. 점검 다 해드릴 거고요. 자, 여전히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을 어떤 공매도와 만기일 기준으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밤에 또 미국장 열립니다. 저 여전히 단기 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추세는 좋고 서머 랠리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홀딩이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개인분들 매매 막 하시는 분들 모르지만 계속 쭉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제일 좋아요. 엔비디아 제일 좋습니다. 30일 PC는 뭐 저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AI 버블 메이킹이 자꾸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본 어떤 뉴스와 주변 정황과 어떤 수급 흐름을 보면 지금 대중들이 점점 더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12월 대선까지는 상방보는 흐름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6월 6일 주식 분할 말씀드릴 거고요. 경기, 물가, 소비, 고용, 어쨌든 정시 쉴드를 치고 있지만 약간의 골디락스 분위기예요. 정시 쪽이 되게 좋은 흐름이니까. 자, 이러다가 이제 비달러, 비미국 정말 괜찮고 우리나라 흐름이 좋아지려 그러면 여전히 제가 환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리와 달러를 봐야 되는데 안정한 흐름 보이고 있죠. 지금 104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좋고, 달러는 미국 10년물도 4.4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 오를 확률이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괜찮은 흐름이죠. 자, 비미국은 제가 정시 후는 모드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체싱하고 있죠. 22 유로존에서 6월 달에 금리나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7월 달도 연달아 내리겠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는 봐야 되겠지만 6월 달에는 금리나 하고 정시 쪽으로 훈풍이 분다 보시면 돼요. 미국 상관없이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좋은 면입니다. 제가 주식 환율 이런 거 보면서 기준 잡아 드릴 거고, 자, 중국 홍콩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도 하고 부동산도 살짝 꿈틀거려요. 부동산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 죽이면 돼요. 자, 소비와 내수를 키우는 그런 중국, 우리 조합권 보시면 되고, 자, 중국 위안화가 조금 강해지면 우리나라 같이 움직일 텐데 뭐 어쨌든 정시 괜찮으니까요. 자, 어제는 반도체 굴기 계속 수년째 시진핑 하고 있습니다. AI 쪽으로 지금 또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놓고 국가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제 64조나 되는, 좀 더 쓰면 좋겠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64조 원이나 되는 또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괜찮게 봅니다. 더 나빠질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레거시 쪽으로 저콜이지만 중국에 되게 많습니다. 하이닉스 더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칩스포클에서 AI 때리고 미국이 중간에 그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못 빠지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서서히 빠질 거예요. 3년 동안. 그럼 올해는 무조건 우리나라 반도체는 괜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대만 TSMC, 엔비디아 같이 잘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고.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지수 어쨌든 삼성전자든 막 흔들든 말든 어쨌든 2700 밑에서 반등을 잘 주고 있습니다. 바닥 나왔다 보는 거고 저는요. 이렇게 하다가 수급 교란이 조금 안정되면 괜찮아져요. 자, 코스닥도 약하지만 자, HLB도 매매 막 들어오고 바이오 좀 약하다 하지만 바닥권입니다. 자, 840권에서 만들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죠. 수급을 뭐 흔들든 말든 장난치든 말든 우리는 주도주만 들고 있다. 우리는 겁을 먹지 않는다. 우리끼리 수급 얘기 계속 드리고 있고 투심적으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서서히 제가 이런 확산되는 흐름이 좀 보여요. 그 계속 전선왕이든 AI 쪽이든 기관들도 야 뭐 다른 거 없어 하면 정부 계속 찾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급이 한정돼 있는데 AI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요. 종목이나 시장을 보면서 제가 체크해드리겠지만 분위기상도 되게 좋은 흐름이죠. 버블이 만들어진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 대장들 우리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이게 뭐 포토 제일 가지고 계시고 알테오젠 오늘 좀 빠져있지만 괜찮고 뭐 삼천나 살짝 보면서 얘들 주력이고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2차 전지 갑자기 밑에 샀다 개인들 흔들고 털고 하니까 또 장난치는 거다 오늘 또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얘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내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따라갈 건 없고 헷갈릴 거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약한 섹터니까 그냥 보는 거고요. 어제 또 바이오를 좀 팔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팔진 않아요. 어제 팔았던 게 오늘 또 살짝 올라오고 있지만 확 오르진 않지만 여전히 강한 섹터니까 바이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또 기관들이 단타치고 외국인 수급 교란하는 것들은 앞에서 흔들리실 거 없어요. 가장 제가 큰 흐름 잡아드리면 그거 보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 2차 전지 바이오가 코스닥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여전히 개인들이 많은 개인들 코스닥을 더 흔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 봐요.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올해 1월 달도 그랬지만 공매도가 전격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큰 무기가 지금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가죠. 오늘은 또 누가 나왔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전산화도 봐야 되고 하긴 한데 어쨌든 6월 달에 입장을 밝혀볼게. 이분이 실무자죠. 실무자인데 이분이 6월 달에 밝힌다는 얘기는 또 재개나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목 추가하는 거는 다 롱,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롱숏 전략상 나쁠 게 없습니다. 공매도를 별로 겁낼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전격 금지하고 6월 말까지 하다가 7월 달에는 공매도 재개시켜야 돼.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그저께 만들었던 게 재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약간 삐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 보는데 뭐 6월 달 보면서 저는 조금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게 차라리 우리나라에 흔드는 거 안정세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때리고 하다가 어제 제가 방송 중에도 약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보니까 별건 아니었어요. 뭐 좀 사도 된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말도 있었지만 엔비디아 뒤에 있는 세컨 티어 있죠. 자,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말고 딴 겁냐면서 AMD도 많이 막 찾고 있어요.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쿠다 플랫폼을 절대 못 따라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AMD랑 삼전이 협력할 수 있다 이러면서 조금 반등 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75,000원대에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코스피 바닥과 삼성전자 바닥은 이번처럼 같이 만들어 주시다 봅니다. 방금 말했던 공매도도 있고 뒤에 만기일도 약간 봐드릴 거예요. 자, 여전히 제가 기관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조금 매매가 빠르고 잦은 것도 있지만요. 얘들이 좋게 매수 추천하고 개인들이 사게 만들고 자기는 두드리고 올라가서 막 살만하면 또 두드리고 사실 그런 게 좀 많아요. 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기관 매매는 좀 안 따라갑니다. 자, AI 확장으로 또 뭐 다른 것들 지금 대형주 보시면 삼성전기 며칠 추천했고 꾸준하게 LG전자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는 안 사요. 그런 것들은 사실 뉴스라든지 언플이나 레포트는 할 수 있지만 단타 치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AI가 확장되면서 이 버블과 대중 수급 관심도가 커지는 초기현상 보고 있어요. 여전히 버블의 탑승에 계셔야 되겠죠.
전일 삼성은 급매수한 또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급매수는 보니까 기관은 기관인데 금투예요. 자, 금투는 뭐냐면 삼성 그 참 증권사 통한 프랍 매매나 단기 트레이딩,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한 쪽이거든요. 보통 단기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7만 5천 정도를 진짜 찐바닥 만들 수 있는 흐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단타나 테마들이 많죠. 예, 지금 전력 난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우주항공, 원전. 근데 제가 이제 한중일 정상까지 하면서 뭐 중국 소멸 엔터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등락이 심하고 추세를 크게 만들 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단타로 보고 있습니다. 단타용으로요. 자, 그리고 제가 공매도 쪽이라든지 6월 만기일에 이 픽처를 그려가는 외국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포지션을 계속 저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6월달 둘째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서서히 상방 포지션이 제가 보는 데서 조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6월달 좋게 볼 수 있겠죠. 예탁금과 환율이 아직까지도 고만고만합니다.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막 흔들고 말고 해도 주도주 내에서 흐름 잡아가는 기준을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단타용으로 뭐 개별주 절대 메인은 아닙니다. 가볍게 매매하시는 단기용인데 개별주 포트 몇 개 있죠. APR은 어제도 물어보시겠는데 37만 팔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 올라가고 38만원 시도를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유지입니다. 다시 잡아주는 그런 측면이고, 얘가 사실 화장품 쪽 에스테틱이잖아요. 피부 미용기 이런 거다 보니까 보호에 쓰던 수급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그냥 차츰차츰 가정관리하는 겁니다. 절반 남은 거 홀딩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37만원에서 우리 26만원부터 산 겁니다. 절반 팔아놨고요. 자, 구리는 계속 제가 미국과 중국 제조 보면서 들고 있는데 뭐 전선주도 좋죠. 근데 지금 구리주가 좀 3일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선물도 나쁘지 않고 반등을 주길 기다리면서 개별주에서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HBM 테마주라 해서 YC 다 팔았고 DI를 지금 절반 남았었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18,700원에 팔았는데 오늘 18,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를 깨졌어요. 제가 깨졌는데 이거를 뭐 페이크 드모를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 가다 보니까 그쪽 관련도 뜨고 그 다음에 주도주에 좀 더 집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19,000원대 정도 샀을 거예요. 18,000원 깨질 때 오늘 다 팔았습니다. 이거는 개별주 좀 가볍게 말씀드렸던 지선 깨지면서 팔았다 보시면 돼요. 또 개별주 매매할 거 또 생깁니다.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제가 해외 언론이나 뉴스를 계속 보는데 계속 전선왕과 우선 전선왕 이기고 있어요. 알트문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계속 AI에 대한 관심과 이런 뉴스나 언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대중들의 기대를 정복시키는 시기라 보고 있어요. 그거를 버블에 탑승하고 버블이 커지는 시기라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한데 버블 커지면 근데 터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신중론자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항상 투자를 하고 주도주에 타고 있고 정말 수익을 크게 보려 그러면 견디셔야 돼요. 이런 거 견디시고 좀 지르고 한 가보자, 슈팅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인드 필요하십니다. 자, 엔비디아가 제가 6월 6일 날 다음 주인가요 이게 주식 분할, 주식 분할하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6일 날 하면 7일 날 딱 결정이 되고 월요일입니다. 6월 10일 날 그렇게 10분의 1토막 그 주가가 많이 돼서 주식수 1배로 돼서 입고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게 이제 다우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딴 거보다 다우는 30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심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성장과 AI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에 엔비디아가 편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우 지수도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인텔을 뺄 거예요. 지금 롱숏 봤을 때 인텔은 지금 약간 입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를 한번 마사지 하는 거죠. 좋은 면으로 보시면 되고, 대중 수급 들어올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든 스토리든 미국 대선을 보는 정치 경제적인 분위기든 엔비디아는 한 방 더 남았습니다. 한 방 더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목표가만 내고 있는 1200, 130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몇십 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얼마나 슈팅이 될지, 대중의 수급이 들어온지 정도에 따라서 이 상방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요. 자, TSMC 좋고요. 자, 우리나라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기관들 우리나라에서 28만원 막 불러요. HBM 너무 좋다. 야, 빅테크 딴 데도 하고 나쁠 게 없다면서 목표가 23만원, 25만원, 28만원 불러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못 맞고 있죠. 때리는 건 누구죠? 기관들이 다 때려요. 기관들이 자꾸 사놓고 살아 그러고 자기를 때리고 있는 단타를 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수급 측면에서 안 좋게 보는 거고, 어쨌든 이길 거라 봅니다.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는 지금 또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흐름이고, 이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가 또 개인들도 붙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엔비디아랑 TSMC, 하이닉스는 계속 같이 봅니다. 엔비디아 좋게 보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엔 2-30만 원 사이 또 갈 수 있어요. 30만 원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갈지 뭐 그럼 보면서 팔면 되고요. 우리 한 40% 팔아놨죠. 자, 한미반도체는 또 얘기 드릴 게, 이거는 그렇습니다. 서서히 이제 수급주로 변모여 가요.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랑 하이닉스가 정석주가 아니고 수급주라 해서 개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변동이 심해요.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는 더 흔들고, 야 단타치가 막 계속 그렇게 만드는데, 빅수급 얘기 드렸잖아. 이렇게부터 계속 들어왔던, 몇 년을 보든 올해 2월부터 보든 이렇게 사서 더블 정도 났는데 한 번 더 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흐름상 보면 이 주식의 성격이 5일선 따라갑니다. 자, 5일선 따라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5일선 깨지든지 수급 보이면 자, 단기로도 할 수 있으니까 5일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5일선 매매 적어놨죠. 자, 삼성전자는 어쨌든 엔비디아다, AMD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미랑 어쨌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가 하이브리드 본딩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랑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살아났다 보니까 관련 소부장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께 제일 나아요. 괜찮은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6월달에 AI 흐름이나 스토리를 키우고 연달아 갈 수 있는데, 6월달에는 애플과 MS 이슈들 말씀드리고 있고, AI 폰, AI PC에 대한 관심도 애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한 인기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언급드릴 때 AI 전력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향후적으로 나온 칩이라든지 계속 지금 뭐 몇 년 보면서 AI 시대에서는 전력 모자란다, 이게 항상 있었어요. 2차 전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메인은 뭐였죠? 결국 2차 전지가 메인이었고, 지금 반도체는 AI 쪽이 메인이라 보는 거예요. 물론 수급적으로 지금 나쁘진 않고 좋은데, 향후적으로 나올 칩들 있죠. AI 가속기든 HBM 시리즈든 이쪽은 계속 전성비랍니다. 전성비가 뭐냐면 전력 대비 성능이에요. 전력을 적게 쓰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칩 개발의 핵심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메인 칩 AI 쪽에 투자하시는 게 낫지, 전력은 살짝 곁다리죠.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이오는 좀 약했어요. 알테오제 나쁘진 않았지만 계속 수급 흔들긴 합니다. 어제 오늘 흔드는데, 제가 말했던 6월부터 자, 비미국들, 미국 외국가에서 금리나 모두 갈 거예요. 그럼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전히 바이오라 보고 있어요. 6월 3일달 바이오 US도 있고요. 어제 그저께 또 외국인들 막 팔고 수급 변동을 줬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저는 전체로 보는데요. 대형 바이오 옛날 중기주로 보고 뭐 매매했던 뭐 셀트론 같은 거 있는데 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2차 전지는 약하지만 바이오는 바닥권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바닥권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전이 오늘도 왔다 갔다 해요. 2%씩 빠져 있는데 전체 다 봐도 이 정도로 수급 크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제가 살짝 수급 쪽 걱정되거나 보는 건 뭐냐, 걱정되긴 본다보다는 31일 날 MSCI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장 끝나고 들어옵니다. 장 끝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은 별로 의미 없고, 그 전에 그것 때문에 미리 사고 팔고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 이용한 흐름 나오고 6월 되면 또 흐름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여전히 바이오 1픽 대장주로 잘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HLB 때문에 코스닥 바닥도 잡고 있잖아요. 840포인트. 그 HLB가 오늘 또 급등하고 그래요. 10몇 프로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거 계속 단타들 들어가요. 단 바이오에서 OHL 올라가면 또 밑에서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개인 슈팅 들어오면 얘들이 또 팔고, 그렇게 계속 흐름 만들어가고 급등락을 시킬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 결국은 때려요, 애들이. 지금 추세가 저는 등락을 만들다가 한 번 더 하방 빠지는 추세라 보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등락 만들고 단타 들었다 물리면 또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 습관을 위해서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AI 버블에 만들어지는 주변 정황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설명보다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좀 느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 자,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 흐름 자체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한 20몇 년 하다 보면 별 희한한 그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이 정말 좋았던, 몇 년 동안 정말 상방 같던.
그때 저는 약정이라 해서 샀다 팔았다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샀다 팔았다. 정부에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해야지 수수료 떨어지니까. 근데 몇 년 뒤에, 몇 개월 뒤에,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주도주를 들고 있는 게 제일 수익이 좋습니다. 그 몇 배씩, 10배씩 나는 게 다 주도주 들고 있는 분이 수익이 큰지, 그 사이에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결국은 증권사만 좋은 일 시키더라고요. 수수료만 뜯기고 토탈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커지나 봤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AI 버블 시기에서는 주도주 어쨌든 포트를 꼭 잘 가져가시고 이 빅수급들은 크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전일 유튜브에 댓글 중에 한 6, 7만 원 저희가 한미반 처음 살 때 그때 사셔가지고 야, 지금 100% 수익 중이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던데 예, 잘 홀딩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봐주시니까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도 그렇고 자꾸 AI 위에 딴 거 없냐 막 찾고 있는 게 보여요. 예, 주변주 반등도 시키려고 확산을 시키려는 저항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기관들이나 언론들이나 하는 그런 행태고 항상 버블 확장기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개인들은 이거 갖고 있어 안 움직이면 딴 것도 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막 따라가 막 그러시잖아요. 왔다 갔다 못해요. 예,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같이 할 만한 개별주는 또 계속 발굴합니다. 예, 같이 할 만한 개별주는 또 할 거니까 너무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AI 좋다는데 뭐 덜 오른 거 없어? 다 그렇거든요. AI 좋다는데 지금 뭐 덜 오른 거 없어. 근데 좋은 거는 다 올랐어요. 그게 강한 겁니다. 덜 오른 거는 약한 거예요. 항상 강강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도주가 제일 좋고요. 성장, 어닝, 수급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AI 버블 편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주도주 내에서 개별주 같이 보면서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했고요.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